검사 시절에 저승사자, 이런 기업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그러한 한동훈 장관이 기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는 참으로 인상적인 장면이죠. 그 기업의 회장 그리고 우리 역대 대통령에 대한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한번 차근차근히 보면요.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제게 1세대 기업인인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을 영웅이라고 우선적으로 표현을 했고, 두 번째로 이제 역대 대통령의 정책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결정적인 정책으로서 이제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처음으로 첫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두 번째로 박정희 대통령의 의료보험 연금제도, 세 번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 FTA, 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한동훈 장관이 말합니다. 저는 1950년 농지개혁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다른 나라였을 겁니다. 농지개혁으로 수백 년 동안 유지된 지배계층이 한순간 소멸하게 되고, 기존 대주주는 지가증권으로 생산설비 취득을 해서 그 대한민국을 제조, 서비스업 국가로 확장시켰다. 통계적으로, 실증적으로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에 과감한 분배 정책이 우리나라 장기 경제성장 토대를 만든 100년대기였다. 광복 직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대립 등 내부적 혼란, 6.25 전쟁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과감한 제도 개혁으로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 인프라를 구축했다. 농지개혁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부분 농민은 내 땅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기대하게 된 상황에서 농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나라를 지키게 된 것이다. 전쟁 이후 사유재산 체제의 민주주의가 지켜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정말 이 농지개혁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발하고 좀 대단한 결정이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광복을 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그 극소수의 지배 계층, 양반 계층들이 대다수의 피지배 계층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하고 일부가 거의 대부분의 이 토지를 소유하는 이런 구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광복을 맞으면서 참으로 참 다행히게도 곧바로 우리는 여성들도 선거를 바로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이제는 그 계급사회가 없어진 겁니다. 평등한 신분으로서 모두가 땅을 갖고, 내가 농지를 갖고, 또 기존의 대주주들도 생산 설비를 이게 갖도록 할 수 있는 일종의 이러한 또 권리도 또 가지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광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농지 개혁이라는 정말로 참 과감한 제도였다는 거죠. 베트남은 농지 개혁 실패에서 적화가 되었어요. 소작인들이 공산당을 지지하게 되어서. 그렇죠. 이게 결국 이 농지 개혁을 성공적으로 하냐 못하냐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50년, 100년 대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참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제가 이승만 대통령 하면은 저는 항상 이 사진 하나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나라가 그 당시에 그 100년 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이었고, 여기서 오직 저 자그마한 파란색으로 칠해진 우리 한국이 유일하게 미국에서 유학을 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이 한국에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은 이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컸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이야 당연히 공산주의가 실패했고 소련이 붕괴가 되는 걸 보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실패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100년 전에만 하더라도 공산주의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우리 모두가 땅을 갖고 다 같이 일해서 다 같이 나누자?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가 훨씬 매력적이에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냉정한데요. 얼마나 차가운 자본주의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실업자, 노숙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챙겨주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우리의 한국 내에서도 공산주의에 얼마나 매료된 사람들이 많았겠으며 간첩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뭐 학석박을 따면서 자유민주주의야말로 가장 건강한 사회 체제를 구성할 수 있는 이념이다 해서 우리 한국으로 가져온 겁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좀 말년에 했었던 뭐 이런 독재의 문제, 이런 자그마한 과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러기에는 그 공이 너무나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동훈 장관께서 마지막으로 농지개혁은 만석군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의 고 이병철 창업회장, 최종현 그 SK 선대회장과 같은 영웅들이 활약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하이닉스의 나라, 삼성전자의 나라이며 삼성과 SK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농지개혁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본인의 땅을 갖고 가질 수 있게끔 했으며, 특히 기존에 땅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또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삼성과 SK의 기반이 되는 그러한 전환의 기회로 또 활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당한 부를 질시하지 않는 나라이고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 저는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의 혁신 능력, 국가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깊이 존경한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정당한 부를 질시, 그러니까 뭐 질투하지 않는 나라이고, 그리고 그래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요, 항상 부자는 남들 돈 등쳐먹어서 부자가 됐고, 가난한 사람은 항상 남한테 베풀다가 가난해진 걸로 이렇게 묘사를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은 정당하게 번 이 돈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 기업인들의 혁신 능력에 대해서 우리 정부, 국가 차원에서 존경을 하고 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의 의료보험과 연금제도 도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의료보험 뭐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또 분분합니다.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다, 의료보험 이거 김대중 대통령이 뭐 추진한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민주당, 우리가 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 시작은 실제로 뭐 김대중 대통령 때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기도 한 건 사실이지만, 당연히 이것은 이제 1961년 박정희 소장이 5.16 직후에 그 최고 권력기구인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 회의를 통해서 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됐고, 이 법이 한국의 사회보험제도의 기초가 된 법이라고 합니다. 1963년이에요. 그러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일종의 쿠데타, 아니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왜 곧바로 저 의료보험법을 추진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참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 당시에 북한이 무상의료를 내세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랑 그때 한국이 얼마나 이 경쟁을 했습니까? 북한이 우리는 국민들한테 무상의료 하겠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당신은 이제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인 박정희 의장께서 그래 북한이 무상의료다? 우리도 한다. 그러면서 이런 의료보험법을 추진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시행 초기다 보니까 재정이 이제 없어서 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의료보험법이 이제 추진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15년 정도 뒤인 1977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해서 500인 이상, 그러니까 이제 약 중견그룹, 중소기업 또는 중견그룹의 이상의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을 시키도록 법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의료보험제도가 시행이 됐고, 또 1979년에는 2년 뒤에는 공무원, 교직원까지도 의료보험제도, 그 다음에 7월부터는 300인 이상까지 더 확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런 의료보험제도가 가능했던 이유는요, 당연히 경제 발전이 동반이 이렇게 버텨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 차원에서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하면서 사고도 계속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뭐 건설 사고, 이 경제 발전 사고죠. 이런 일을 하다가 다치는 이런 사고들이 계속 나타나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본인의 월급으로 의료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건 체제의 문제로 이어지겠다라는 판단하에 정권 약 16년 차쯤에 이 의료보험 제도를 국민 근로자 모두한테까지 확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재밌는 건 뭐냐? 전두환 대통령이요,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의료보험 제도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전국민 확대를 약속하고 또 이것을 추진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이어지다가 이제 김대중 이제 대통령 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느끼고 있는 이 당시에 이 현재의 시스템은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 것, 확대한 것은 당연히,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은 전체의 약 89%는 박정희 대통령이 했고 10%에서 11%는 김대중, 노무현 이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진보 진영, 진보 학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맨날 독재, 쿠데타 이런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게 얼마나 참 한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한동훈 장관은요,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아주 건강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체결도 그 이제 국가의 정말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꼽았는데요. 저도 그래서 사실 참 그렇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대통령이면서 뭐 이제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지만, 적어도 김대중, 문재인, 다른 그 민주 대통령보다는 이 노무현 대통령은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었다. 그리고 이 한미 FTA라는 게 그 당연히 민주 진영에서도 계속해서 비판이 나왔는데, 결국에 이 노무현 대통령은 이 한미 FTA 필요하다라고 느낀 거겠죠. 비록 이러한 한미 FTA로 인해서 본인이 많은 피해를 또 입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체결한 것, 이것은 정말 칭찬에도 마땅한 이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데 이것 말고는 노무현 대통령도 참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